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사부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네, 드디어 마지막 사부 파트를 향해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 10일간인 치매 요양보호 기술에 대해서 오늘은 개념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뭐 엄청 예쁘고 좋은 편은 아닌데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네,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어요. 사실 어제 녹음을 하고 이렇게 잤어야 되는데 강의가 제가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요즘은 또 워낙 강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또 자버리는 바람에 감사하게도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또 이 새벽 시간을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삼상TV라는 채널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교육원 계정으로. 그때도 이렇게 애를 재우면서 또 새벽에 이 유튜브 업로드를 막 했었는데 그런 날이 다시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 4년 전에. 그죠? 3, 4년 전에. 그런데 네, 두 번째 이런 과정이 한 번 또 만나네요. 그때도 불현듯 또 생각이 나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인생에 또 이런 타임이 있을까? 이렇게 감사를 가지면서 저는 이 마지막 사부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인사는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바로 개념 정리하도록 들어갈게요. 자, 치매 파트는 목차가 5장으로 5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1, 2, 3, 4, 5. 인지자극 앞에 또 5자를 빼갖고 왔네. 네, 뭐 요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고치긴 했는데. 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이 2023년보다 80시간이 늘어났다는데 이 과정을 수료하면 인지지원 대상자나 5등급 대상자, 치매를 가진 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치매의 교육이 더 늘어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 요양 치매 요양 파트에서 80시간을 다 늘리지 않았어요, 절대. 제가 볼 때는 한 뭐 몇 시간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내용 자체가 1절에 해당하는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양이 엄청 많지 않았어요. 나머지 2절, 3절, 4절은 2절, 3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4절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고 인지작업 훈련도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살짝 변경만 된 거예요. 그럼 80시간을 다 어디서 늘리는 겁니까? 그 장은 제가 요약 정리하지 않습니다. 네,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떠한 이론적인 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업을 하시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듣는 분들이 여기서 배운 모든 치매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 행동을 할 땐 이렇게 대처합니다. 이런 문제 행동을 할 땐 이렇게 대처합니다. 그런 능력들을 토의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워 가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하기 위한 가장 이론적인 수업의 내용이 이 치매 요양 보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마지막 장인 15장의 상황별 사례에 대한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려면 요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되게 중요한 파트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가장 치매의 알짜배기 이론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좀 꼼꼼히 공부도 하시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잘 쓰기 위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차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런가 들어가 볼까요? 자, 1절은 치매 대상자와 가족 파트거든요. 네, 이 파트가 제가 신설된 내용입니다라고 했어요. 워낙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힘듭니다. 네, 어느 분은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요라고 답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돌봄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가족에서 돌봄에 해당하는 어려움을 앓고 있는 질환이 어떤 병입니까? 라고 하면 단연 치매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이 엄청 큽니다. 이거를 조금 파트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정서적 부담에서는 어떠한 느낌을 느끼고 신체적 부담, 또 가족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면서 이 부담이 더 늘어나고 또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사회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부담의 내용들, 뭐 분노는 분노대로, 무기력감 무기력감대로
죄책감이죠, 죄책감. 네, 죄책감은 또 죄책감에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교재에 실려 있잖아요. 읽으시면 답은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치매 대상자 상태나 대상자를 돌보는 역할, 재정적인 상태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가족은 어떠한 정서적 부담을 느끼게 되나요? 예, 그럼 불안입니다. 저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표준교재 559페이지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예, 항상 표준교재에 준해서 제가 이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업을 들었다 전제하에 진행을 합니다.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이라면 수업하실 때 559페이지를 조금 신경 써서 들으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치매 가족하고 대상자하고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의사소통 파트에서 했고요. 또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볼 때 그분들과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며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할 것이냐. 또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도움이 되는 상담 기법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정리해온 제목들이죠. 공감하는 거,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됩니까? 또 관심을 전달하는 거,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전달해야 됩니까? 또 조언이나 정보 제공, 뭐 조언을 하지 않는다. 또는 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아니에요. 조언과 정보 제공도 해줘야지만 돼요. 그런데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긍정적인 기능을 끌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도 표준교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충고나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메시지 전달법. 이거 했는데요. 의사소통에서 말하기 기법이 있던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또 힘 도두기 방법이 있어요. 격려하기가 있고 희망을 부여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격려하기는 뭐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칭찬하기, 인정하기 방법이 있고요. 또 희망을 부여한다는 것은 예, 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희망을 놓지 않아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직접 표현할 수 있게 어떤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감정들에 대한 공감에 예, 또는 동질감에 이런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표준교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 지금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이 난다. 맞아. 그때 그런 이야기 있었어. 이렇게 정도만 되신다면 문제 푸는데 크게 막 달달달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이 저건 또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저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하신다면 표준교재로 반드시 복습을 하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절 가도록 할게요. 자, 2절은 이제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 일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매일 평상시에 하는 것들이 일상입니다. 그러면, 네, 치매 어르신이 매일 평상시에 하는 거, 먹는 거, 예, 그죠? 씻는 거, 대소변 조절하는 거, 뭐, 안전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운동, 이런 내용들. 그런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치매 대상자에게 예, 일상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지금 보이시는 약물 복용입니다. 약 먹는 게 일상입니까? 예, 일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치매 진단을 받고 이 약을 예, 끊는 날이 없거든요. 사실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계신데, 이 약물요법에 대해서 가끔 오해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줄이죠. 이 약을 먹어도 완치가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먹어야 됩니까? 예, 꼭 먹어야 됩니다. 꼭 투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약을 먹는다고 완치가 되진 않아요. 치료제라는 얘기가 아니죠. 치매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약을 복용해서 악화되는 걸 지연하게 되면 예, 치매 증상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대상자뿐만 아니라 또 돌보는 가족의 수발 부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오래 연장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길면 4년, 짧으면 2년. 네, 약물로 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연장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렇지만 약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지자극 훈련부터 모든 돕기를 진행하는 건데 그것이 같이 예, 더하기가 된다면 시너지도 아마도 몇십 배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는 안 되지만 약을 포함한
돕기 방법, 약을 포함한 인지학 훈련 이렇게 된다면 연장되는 기간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치매약이 장기 복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물 복용의 효과를 잘 설명해서 꼭 규칙적으로 복용하게 도와주셔야 되고, 또 장기간 약을 먹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관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작용은 약을 바꾸든지 또는 용량을 늘렸든지 또는 처음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수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유무를 관찰하고 또 문제가 생겼다면 얼른 보고를 하셔서 약을 변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엄청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지금은 요점 정리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다음은 일상생활 돕기를 지원하실 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네, 항상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를 존중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은 최대한 살려주시고요. 또 상황에 맞는 요양 보호를 하시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이렇게 됐어요. 아, 네, 여기 노트가 좀 많네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인간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완벽하지 못해서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오타가 보이셔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냥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일상생활 돕기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 다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들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라.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전적 돌봄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적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잔존 기능, 하실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만 도와주는 이런 내용들의 예시문으로 시험 문제를 아주 많이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들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들어갈게요. 내용. 자, 일상생활 지원은요, 상황을 제시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식사 돕기, 배설 돕기, 개인위생, 운동, 안전과 사고 예방 이렇게 5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표준교재 서술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 또는 돕는 방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에 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좀 구분을 많이 했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도 해를 거듭하면서 신유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출제돼서 공개됐던 신유형의 문제들을 보면 그냥 합치기 시켰어요. 어떻게 합치시키냐?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냥 문제 유형이 거의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원칙과 돕는 방법을 다 합쳐서 문항 5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5개의 문장을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과 돕는 방법을 그냥 합쳐놓고 이건 다 치매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들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좀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거를 빨간 글씨로 체크를 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수업하고 계시는 모든 표준교재 안에 빨간 글씨들이 출판사에서 다 체크를 해줍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냐? 예, 출제가 되었던 영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통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글씨만 봐도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돕기를 진행해야 되는 거냐? 자, 의치가 맞지 않는다면 또는 느슨하다면 끼고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합니다. 2개가 바뀌면 오답입니다. 그릇은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이러면 오답이죠. 예. 평평한 접시보다는 온폭한 사발이 젓가락을 이용해서 음식을 뜰 때 훨씬 더 잘 떠지고 덜 흘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두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다 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씹는 행위를 잊어버렸다면 사탕, 땅콩, 팝콘은 삼가시고 왜 씹는 걸 잊어버리셨으니까 이거를 드시면 그냥 꿀떡 삼키시겠죠? 그러면 질식의 우려가 살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반숙된 계란이나 과일 통조림도 갈아서 제공합니다. 자, 식사 전에 미리 음식 온도를 확인하셔서 딱 앉으시면 바로 드실 수 있게 차가운 건 데워주고 그죠? 뜨거운 건 식혀드리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컵에 물을 얼마나 채워야 될지 판단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물병에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따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적당히 따라서 컵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자, 혼란의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다.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선택에 대한 혼란과 장애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뷔페 가면 먹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 네, 뷔페에 먹을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뷔페 갔다 먹을 게 없어. 어디 가면 잘 먹었다라고 하시냐면, 네, 코스. 예, 뷔페 식당 아니고 코스. 똑같아요. 대부분의 가짓수가. 코스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럼 내어놓는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한 번에 쫙 나열하고 골라 먹으세요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것만 일단 드세요. 그럼 다음에 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선택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고 주는 거에 대한 것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배부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 없이는 똑같아요. 예, 늘 수업 시간에 합니다. 뷔페 형식이 아닌 코스 형식으로 바꿔주라는 거지 여러 개가 있어서 식사를 못 하신다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내어놓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사용한다. 예, 치매는 다른이 들어가면 내 거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항상 같은 걸로 제공하시는 걸 기본 원칙으로 또 돕는 방법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배설 돕기 방법입니다. 네, 배설 돕기 원칙, 또 이제 배설 돕기 돕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배설을 어떻게 하는 거냐. 화장실의 위치, 그쵸? 네, 화장실의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둔다. 알기 쉽게다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의 수준에 맞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르신이 어떻게 표시를 해드리면 할까요? 여기에 맞춰서 그림으로 붙일 수도 있고,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찾아가는 곳까지 바닥에 띠를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르신의 수준에 맞게 그다음에 이제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해서 지퍼나 단추가 있는 것들은 이거 혼자 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무줄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낮에는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되도록이면 밤에 기저귀를 자꾸 착용하시게 되면 기저귀에 대한 의존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의존성이 올라가게 되면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감각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욕창 발생 명령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밤에는 기저귀를 착용하지만 낮에는 착용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는 절대 제한하시면 안 되고요. 부드러운 말로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시원 보여서 자신의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또 비난하거나 실감하신 경우에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요. 요실금이 있어서 배뇨 훈련을 진행하신다면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변비가 있다. 충분히 수분 섭취 권장해 주시고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게 해주시고 또 손바닥을 이용해서 배를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시계 방향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배 마사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개인위생. 개인위생의 기본 원칙, 또 뭐 돕는 방법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장에 다 넣었어요, 그냥. 네. 자, 여기는 목욕에 관한 내용이고, 또 여기는 구강 청결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는 옷 입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냥 다 합쳐요. 그럼 합치면 이런 문제, 치매 대상자의 개인위생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문제가 출제되면 문항 5개에 뭐 목욕에 지금 문항이 많으니까요. 목욕에서 2개 1번 2번 그 다음에 구강청결에서 2개 3번 4번 그 다음에 옷 입기에서 하나 5번 이렇게 해서 전체 개인위생 돕기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딱 봐도 내용이 워낙 여기도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치매 대상자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치매 대상자 구강 청결 돕기 방법을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합치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구분이 되셔서 이건 목욕 돕기 방법이구나. 이건 구강 청결이구나. 그렇죠? 네, 얘는 옷 입기구나. 이렇게 구분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그 내용을 먼저 언급한 거고요. 자, 그럼 목욕 돕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최대한 과정은 단순화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목욕을 진행하셔서 거부감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늘 했던 거면
예, 머리가 아닌 몸으로 몸시계라고 저는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규칙적인 생활은 대뇌가 아니라 손해로 조정되기 때문에 우리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일정한 시간에 깨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치마 어르신도 충분하세요. 그래서 목욕을 일정한 시간에 하게 되면 늘 목욕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거부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욕실에 혼자 머무르지 않게 한다. 예,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씩 제시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이제 단추 푸십시오. 기다리는 거죠. 단추 다 푸실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일어서세요. 자, 일어서셨다면 이제 또 어떡합니까? 팬티를 벗으세요. 이렇게 한 동작을 하나씩 하실 수 있게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물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라면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져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욕조에 물을 받으실 때는 예, 발목 정도 높이의 물을 미리 받고 욕조에 들어가서 나머지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빈 욕조보다는 발목 정도 높이 물을 채웠을 때가 훨씬 더 낙상의 예, 위험성으로부터 조금 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구강청결 도끼를 진행하실 때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용을 사용한다. 어른의 치약은 예, 불수가 함유돼서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뱉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 뱉어내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불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먹어도 상관없는 어린용을 사용하는 거고요. 또 편마비가 있는 경우라면 음식물이 한쪽에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식사하시고 나서 편마비 쪽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치아 사이 음식물 찌꺼기가 하나만 껴도 불편함을 느끼지만 편마비가 진행이 되셨다면 그런 감각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셔서 마비축의 음식물이 고여 있다면 음식물을 꺼내서 입 밖으로 뱉어내게 하시던지 또는 삼켜내게 하셔서 입안에 고여 있는 건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다면 그 음식물 찌꺼기가 질식이나 살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라면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어서 말을 걸어서 뱉어내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옷 입기 방법이죠. 네. 혼란 예방을 위해서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 선택합니다. 예, 옷에 있는 무늬가 무늬입니다.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치매가 오시면 이 실제와 가상에 대해서 혼돈이 많이 오세요. 색깔 있고 요란한 장식이 옷에 붙어 있다면 옷의 무늬가 아닌 실제 무늬인 줄 알고 잡아당긴다든지 깨문다든지 끌어당기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순서대로 옷을 입지 못한다면 속옷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속옷을 맨 위에 놔주시면 되죠. 잡히는 것부터 안으로 입으실 수 있게. 앞뒤를 구분하여 입지 못한다면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입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한다면 라벨에 이름을 써두시면 됩니다. 이름은 그럼 기억하나요? 네, 기억합니다. 치매가 오셔서 말하기 능력이 먼저 없어지세요. 말은 하지 못하시더라도 글씨를 읽어내신 능력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익숙하게 읽던 글씨, 그 글씨가 그 이름이 글씨가 뭘까요? 이름이죠. 나의 이름 석자. 그래서 라벨에 이름을 써두시면 아니라고 하셨다가도 여기 어르신 성함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네 내 거네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요거 방법들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운동도끼입니다. 네, 현재의 운동 기능을 평가하셔서 현재 얼마 정도의 운동을 진행하셨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운동량을 결정할 수 있고요. 또 치매 대상자와 친숙해진 뒤에 운동을 시켜야 된다. 보통 5개 운동을 많이 권장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시는 거. 그런데 예, 친하지 않은 사람 절대 오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숙해지는 걸 먼저 권장하는 거고요.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진행해 주셔야 되고 운동량은 차츰차츰 점차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상생활에서 네, 이제 마지막 하나 파트가 일상생활 돕기의 마지막 파트.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제 하나 끝나는 겁니다. 자, 안전과 사고 예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진압력과 기억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계나 달력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적은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 언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면 글로 쓰인 단서보다는 그림을 권장합니다. 예,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혼란이 올 수 있죠. 예, 좀 소음이라든지 막 어지러진 환경에 이런 건 제해해 주시고요. 치매 대상자의 방은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어떤 상황에 돕기를 적용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 위험한 물건은
침해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두시고요. 그 다음 유리문이나 유리창에 눈높이 맞춰 그림을 붙여서 유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라. 예, 유리는 밖을 보기 위한 거지 유리로 사람이 나가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밖이 보이시면 위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유리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또 화장실은 최대한 어르신의 방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하시고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좀 켜두시고요. 그다음 화장실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게 물기 없도록 미끄럽지 않도록 또 이제 중증 치매의 경우라면 고체 비누 같은 거가 비누를 안다면 입으로 넣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 비누라는 걸 구별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입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펌프식의 손세정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워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예, 꺼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 안에는 절대 두지 않습니다. 자, 이제 3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예, 행동심리 증상 대처입니다. 문제 행동이라고 했던 이야기들이죠. 네,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여기도 주어집니다. 자, 문제 유형은 거의 똑같습니다. 뭐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에 돕는 방법으로 골라라. 요렇게 글자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은 직접 상황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반복적인 행동입니까? 우리가 했을 때 어르신이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경우에 다음 중 대처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실제 문제 상황들을 하나씩 다 예시로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사실 치매의 문제가 2023년 버전에서는 12문제를 출제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파트 분량에 비해서. 그런데 그 12문제, 9문제구나. 9문제. 9문제를 출제했었는데 9문제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 이 치매 대상자 행동심리 증상 대처에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근데 아마도 개편이 됐어도 문항수의 변동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용 자체가 엄청 많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황별 그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기서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지만 영락없이 행동심리 증상은 중요한 파트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꼼꼼히 알아두시고 또 항상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예시가 석양증후군을 설명하는 건가, 반복적 행동을 설명하는 건가, 이게 파괴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건가 이런 개념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의 기본 원칙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언급할게요. 어떠한 문제 행동이 나오더라도 빨리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다 주의 환기법입니다. 왜냐, 치매 대상자를 잘 돌보려면 문제 행동을 또는 행동심리 증상을 할 때 잘 돌보려면 도대체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딱 한 가지 설명해요. 주의 환기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네, 주의환기법만 알면요. 어떤 문제 행동이든 대처 거의 대부분 다 되세요. 그런데 주의환기법을 모르고 있다. 어떤 문제 행동을 만나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치매 어르신의 행동심리 증상 대처를 물어본다면 예, 그러면 보기 5개에서 주의환기법이 몇 번에 있는 거야. 이것만 찾으셔도요. 저는 정답 맞추실 확률은 거의 90%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사실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저는요. 근데 오늘은 이제 유튜브는 수업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안다라고 전제하에 예, 주요 환기법이 뭡니까, 그러면? 크게 손뼉을 쳐요. 3초 효과밖에 없어요. 손뼉 딱 치시면 저를 딱 쳐다보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돌아가십니다. 날 좀 보세요. 저기요,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관심 끄는 작업이 손뼉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르신 좋아하는 음식, 간식 종류, 좋아하는 노래, 어르신이 과거에 좋아하는 경험, 또는 어르신의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콩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와 같이 단순한 일거리, 이것들을 이제 손뼉 치고 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르신이 거의 하던 행동들을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요 환기법이에요. 그래서 뭐 어르신이 좋아하는 뭐 사탕을 같이 먹자고 한다. 양갱을 먹자고 한다. 과일을 먹자고 한다. 어르신이 좋아하는 아들 이야기를 한다. 어르신의 고향인 뭐 어디 뭐 전라도 어디를 이야기한다. 어르신과 함께 나물 다듬기를 하자고 한다. 이런 식으로 문항이 써 있어요. 정답입니다. 그게 5개 중에서.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들은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둬도 될 일입니다. 반복적인 행동이나 질문이요. 시간이 지나서 지치시면 어르신 스스로 멈추거든요. 그걸 쳐다보고 있어 바라보고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 다독거리며 안심하라. 이거는 이제 관심을 좀 끌고 싶다는 뉘앙스의 그런 반복적인 질문일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음식 섭취와 관련한 행동심리 증상의 기본 원칙이자 돕는 방법입니다. 네. 자, 우리가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하냐면 먹었는데 자꾸 또 달라고 하는 경우. 이때는 할 수 있는 멘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르신 기다리세요. 아니 조금 전에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어르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먹게 하시고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왜? 아니, 또 달라고 하실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릇을 좀 작은 그릇을 준비하셔서 예, 작은 그릇에 식사하시고 또 이제 달라고 해서 예, 지금 준비하시니까 기다리세요라고 했고 다음 대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예, 그럴 때는 그릇 양을 작은 걸 쓰셨으니까 더 드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면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식사 교체를 해드립니다. 직접 먹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치매 말기에는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 주시고 위험한 물건을 먹지 못하도록 치워주셔야 돼요. 위험한 거와 위험하지 않은 것들을 안전한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주시면 됩니다. 또는 가끔 어르신이 네, 잘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 그거 저 주세요. 위험한 거니까 절대 안 줍니다. 왜?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르신은 그런 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차선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하자. 벌써 주양기법 여기도 적용이 되잖아요. 어르신 이거 드실래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걸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손을 내려놓고 이 간식과 교환합니다. 언제든지. 그냥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식사 후 달래게 표시하게 해요. 지금 준비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멘트를 하고 이 동작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자, 세 번째는 수면 장애에 대한 기본 원칙과 돕기 방법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에게 맞는 하루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또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 꼬박꼬박 존다면 예, 깨워 주셔야 돼요. 말을 걸어서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는 제공하지 않고요.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함께 동행해서 다녀오시면 됩니다. 수면 질이 확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배회입니다. 배회. 자, 배회는 집 안에서 하는 배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낙상에 대한 것만 좀 조심해서 신경을 쓰신다면 예, 어르신이 막 하시다가 피곤하시면 또 주저앉고 다른 거 하세요. 그런데 배회 중에 가장 무서운 건 집 밖을 나가는 배회. 혼자 나가셨다가 집을 돌아올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종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배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게 현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가상의 구별이 안 됩니다. 예, 앞에서 봤듯이 옷에 붙은 무늬도 실제와 구별이 안 되셔서 문제가 일으켜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것처럼 소음을 차단해라. TV나 라디오나 시끄러운 소리라든지 이런 거가 TV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런데 실제 소리라고 착각하셔서 집 밖을 나가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현실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것도 차단하시고 또 배의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하죠. 경찰서라든지 또는 치매 안심센터에 어르신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혹시라도 실종이 되시는 경우에 어르신을 좀 찾을 수 있게끔. 그다음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줘라. 신체적 욕구는 배고픔이나 배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배가 고파서도 배회할 수 있어요. 화장실 찾지 못해서 배회하실 수도 있고 그것만 해결시켜 드리면 배가 딱 사라지는 거니까 그 욕구 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 배회 예방을 위해서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놔서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해라.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문은 잠궈둡니다. 학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어두면 더 학대요 이거요. 밖으로 나가시 실종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나가지 않게끔 동행하에 가시면 되잖아요. 텔레비전,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는 건 소음을 차단하는 현실과 가상을 예,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법이고 또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예, 어두워서 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다음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눠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면 정서 불안에 대한 배아를 좀 줄여줄 수 있고, 또 이제 건설적인 일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수면의 질 향상되니까 야간 대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의심, 망상, 환각에 대한 기본 원칙과 돕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 의심, 망상, 환각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공감 기법이 여기서 쓰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고 다투지 않아요. 사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공감은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어르신 그거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아 그러셨어요 어르신 부정하고 다투지 않고 인정해 주시고요. 이게 인정이죠. 그 다음에 아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그때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출제돼요. 의사소통에 대한 거와 연관돼서 어르신의 직접적인 환각의 상황들을 막 제시해 놓고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건 직접 실질적으로 대화 형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밑에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원칙을 잘 알고 계셔야 대화 형식으로 바꿔놨던 예시에 있을 때도 다 풀 수 있어요. 예시를 몇십 개를 풀어봐야 통달할 수 있냐? 아니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다면 문제답을 막 외우면 되죠. 예, 그러면 뭐 그냥 합격은 따는 당상입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시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문제 운행식으로 이미 다 개편을 했고요. 네,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저랑 같이 풀어보셨던 문제에서도 똑같은 문제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유튜브 문제집 다 똑같습니다. 오로지 문제는 국시원에서 내는 거 외에는 알 바가 없어요. 가보셔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는 아마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못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내려놓으시고 중요한 게 그래서 개념 정리잖아요. 예. 저도 유튜브 할 때요. 문제풀이 하면 조회수 구독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부터 안 해요. 예, 항상 저는 개념부터 왜 제가 16년을 가르쳐 봤지만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어떤 문제도 다 풉니다. 예, 이 원칙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 물론 조회수가 적더라도 구독자 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도 항상 시험에 요양보서 공부를 한다면 저는 개념 정리부터 복습하고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지 문제부터 주는 강사는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경험을 했고요. 실제적인 어떤 상황을 갖다 주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 상황 안에서 인정합니다. 부정하고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수용합니다. 이런 공감법을 머리에 갖고 계신다면, 기법을 갖고 계신다면 어떤 문제든 다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하는 겁니다. 예, 16년 노하우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의심이 많은 경우에는 절대 기속만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않아요. 무조건 같이 찾아봅니다. 왜? 찾아드리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어르신. 정말 여기는 물건이 없네요. 인정하시고. 그럼 제가 찾는 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신다면 미리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도 예, 요양보호사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직접 찾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 요양보호사가 찾아서 어르신 여기 있네요 라고 하시면 어르신 뭐라고 할까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 손에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의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건은 내 손이 아닌 대상자의 손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도둑망상으로 방을 지킨다고 하면 예,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허용해 주시고요. 또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또 나왔잖아요. 주의원기법. 네, 다음이요. 자, 파괴적인 행동의 기본 원칙 또는 돕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파괴적인 행동이 어떤 건지는 다 아시죠? 네. 이런 파괴적인 행동이 보였을 때, 일단 유발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해라. 아무 때서나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확인하셨다면 그 상황들을 미리 예방을 얼른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괴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셔서 자신의 활동을 예측하게 한다. 예측할 수 있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다면 화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면서 화가 나십니까? 혹시 불안하십니까? 예. 그럼 예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어떤 게 예측이 안 되는 걸까요? 아유,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까? 합격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이해는 되는 거야? 이런 예측이 안 되면 그러면 예,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 불안의 수위를 넘어가면요.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딱 여기에 답을 제시하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어떻게 해요? 공부를 어떻게, 매일 공부하시면 됩니다. 매일 공부하는데 불안하세요? 아니요. 아니, 하고 있는데 왜 불안하세요? 하고 있지 않았을 때 불안한 거지. 매일매일 유튜브로 30분씩, 40분씩. 제가 지금 거의 매일 업로드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문제집을 풀고 있고, 매일매일 책을 읽는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매일매일 내 삶을 위해서 블로그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글도 쓰고 있고, 예, 안 불안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몇 년을 하면, 아, 나 10년은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안 돼, 예측이 됩니다. 예, 제가 SNS 3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글도 쓰고, 책도 읽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기회들을, 좋은 기회들을 접하면 선물 받으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느덧 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이 내려놨고, 예, 그래서 주변에서도 합니다. 같이 사는 서방님이 하세요. 예, 성질 덜 내네, 화를 좀 덜 내네, 전 이거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매가 아닌 분이 저도 치매 아니잖아요. 적용되거든요. 치매 훨씬 더하죠. 그래서 어르신한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아까 나왔어요. 같은 시간에 목욕을 한다. 아, 목욕하는 시간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 밥 먹는 시간이야. 알거든요. 활동으로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는 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준에 맞는 의사결정권을 주시면 돼요. 어르신이 결정할 수 있게끔 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으면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낼 수 있게 세 개면 세 개 이런 식으로 예, 모든 걸 다 해주거나 이거 하나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기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해서 단순한 말로 설명해 주시고 또 만약에 행동이 진정됐다면 왜 그러셨어요?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막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다시 또 화가 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면 중지를 시킨다든지 다른 자극을 주지 않고요. 이상행동 반응을 보이면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다는 걸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예, 같이 예,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 행동 중에 마지막입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예,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두 번째 때문이에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관련한 예,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지가 꽉 껴서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몸이 근질근질해서 이래서 바지를 막 벗고 긁고 성기 노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럽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요. 치매가 오시면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쳐다보고 있어도 내가 여기서 바지를 벗으면 나를 보고 있는 제가 불편하겠지? 이런 생각 전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불편하시면 다 벗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 옷이 불편해서 그렇구나. 옷만 바꿔주시면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먼저 찾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제한과 보상을 적용합니다. 예. 자꾸 바지 벗으시면 네. 뭘 드린다든지 그래서 칭찬과 벌. 예. 아, 이것도 제가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에요. 상황별로. 이것도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말로 하시는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이 되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제한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행동 교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상한 성행위가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유발될 수 있는 건 아닌 찾으셔야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노인이 드시는 워낙 노인이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약을 그 약 때문에 성행위가 막 이렇게 욕구가 올라가는 거 있어요. 배우셨을 거예요. 파킨슨제가 대표적인 약입니다. 네, 호르몬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을 막 끌어올려요. 그다음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옷을 입혀주시면 되고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은 삼가시고 방문객을 제한하셔서 사고를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4절입니다.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 자, 아까 제가 목차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내용은 좀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전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 왜 그러냐? 자, 의사소통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어적인 거, 하나는 비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내용이 많이 추가되지 않았어요. 언어에서 많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거 잘 보시면 상황별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화하세요. 이렇게 대화하세요. 라고 하는 예시문을 아주 많이 넣어줬어요. 새 책이 개편되면서. 근데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존중하는 태도로 관심 갖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린아이들 대하지 말고 존중하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런 구체적인 기술법들이 개편 이전 책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편되면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고쳤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다. 예, 예. 뭐, 개편이 되면 실수도 있고요. 네, 오타도 엄청 많고요. 내용도 안 맞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네,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가? 정말 안 맞는 내용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사실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많이 찾아내요. 왜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대로, 좋은 거면 칭찬하고 안 좋은 거는 조금 비판할 수도 있고, 전 이거 막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신체적 상태를 파악할 때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건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르신 어깨 여기가 아프세요? 어르신 여기 다리가 아프세요? 예, 신체 부위의 명을 모르세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짚으시면서 또 존중이 어떤 거지? 아우 어르신 잘했습니다. 맞았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걸요. 이렇게 수행하시고 나서 칭찬하는 거. 또 이해할 수 있게 서랍 속은 찾아보셨어요? 같이 찾아보고 하나하나씩. 그다음 속도에 맞추고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말아라. 밥 맛있어? 맛있었어? 이렇게 반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밥보다는 어르신한테는 좀 식사. 만약에 못 알아들으신다면 밥이라는 용어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예, 정중한다. 존중의 표현들을 많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든지. 그 다음에 네,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점심에 반찬이 뭐였지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뭘 먹었는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점심 어르신 맛있으셨어요? 오늘 식사가 드실만 하셨어요? 먹을만 했다. 아이 맛없더라. 이렇게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이런 시험 문제 냅니다. 저는 냈어요. 제가 새로 이렇게 만든 문제집에서.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할 때 적절하게 이야기한 요양보호사를 골라라. 그리고 5개 문항은 전부 다 실제 대화하는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충분히 문제 만들 수 있어요. 네, 예시문을 이렇게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교재에서 좀 꼼꼼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어집니다. 내용이 많다고 해서 제가요.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래서 심청어르신 이렇게 좋아하는 존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 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라. 그래서 대명사보다는 명사를 쓰는 거죠. 오늘 점심 미역국입니다. 또 이렇게 끊어내고 또 조금 있다가 예, 미역국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예, 한 가지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것도 좋고 또 대명사보다는 명사를 써라.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어르신 저기 갈까요? 저기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 화장실, 어르신 복도요, 어르신 밖에 산책, 현관문 밖으로 산책 나갈까요? 이런 식으로 명사를 직접 사용해 주시는 거고요. 또 그가 왔다 갔어요. 아이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손자 갔다 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 식사하세요. 다 끝날 때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다 끝나면 양치하세요. 자, 다 끝나면 자 외출해요.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 그다음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고 항상 현재 시간을 알려줘라. 아침 8시입니다. 아침 식사하세요. 아, 8시 되면 밥 먹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인지하실 수 있죠. 그다음 일상적인 어휘를 써라. 예, 여기 보면 대박 뭐 이런 TMI. 전 처음에 책 개편되고 TMI가 뭐야. 한참 찾았어요. 저는 신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젊은 애들하고는 조금 더 안 맞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뭐, 나이 드신 분을 지칭한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할매, 영할 때는 차도남, 이런 거 쓰지 말아라. 저, 집필하신 분이 저보다 더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신세대이신 분이고, 예, 이런 용어를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신조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하라는 거죠. 고향 사투리를 말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친근가. 과거를 회상하도 유도한다. 그래서 어르신 함경도에서는 겨울에 보통 무엇을 하고 노셨나요? 네,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러면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여기 요거 어르신은 예, 좋은 단어입니다. 이게 부르고 예, 요런 부르는 불러주는데 요런 것들은 좀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자, 이제 비언어 소통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이에요. 언어적인 표현 방법과 적절한 비언어적인 표현법을 같이 쓰시고요. 세수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세수하는 동작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고 또 치매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잘 관찰하셔서 요럴 땐 요렇게
행동을 하시는구나. 요럴 땐 요런 표정을 하는구나. 예, 잘 잡아줘서 캐치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독해가 빨리 가는 거니까요. 필요하면 글을 써서 소통하시고 언어의 다른 신호는 말과 함께 사용하시고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4절에서 어디냐면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초기, 중기, 말기대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초기의 문제가 중기 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쵸? 초기 가면 초기의 문제가 중기 가면 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중기에서 말기가 좀 더 심해지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초기에 없었는데요? 하고 중기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중기에 없었는데요? 말기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저는 딱 그것만 해요. 그게 뭐냐? 중기에서 명칭 실어증. 네, 명칭 실어증이라고 하는 건 이름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명칭의 명사잖아요. 잃어버려서 말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뭐 불특정 다수를 지칭한다든지 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그럼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 없어집니다. 또는 심하게 되면 앵무새처럼 상대방 말 그대로 따라하고요.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 다음에 나오는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거나 찾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방법 바로 볼까요? 자, 중기가 문제가 뭐였죠? 명칭 실어증. 명칭 실어증이 있기 때문에 주제를 갑자기 바꾸지 않고 명칭을 잃어버리니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또 그 혹은 그 사람과 같은 불특정 인칭 대명사 쓰지 않아요. 이름이 명사를 써주는 거죠. 또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 말기는 문제가 뭐였죠? 무언증. 예, 근데 듣는 건 가능하세요. 말하기가 안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고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시고요. 또 대상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 가정해야 합니다. 왜? 실제 듣고 계십니다. 또 대화가 끝난 뒤에는 항상 마무리 인사, 예, 간다 온다 이 신호를 좀 주셔야 돼요. 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 안 하고 가시면 간다는 거야, 갔다 온다는 거야. 어르신은 속이 터져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 저 이제 일 끝나고 가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듣기가 가능하시니까 끝나서 간다는 얘기구나. 내일 오겠지?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 하나입니다. 자,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요거 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 경증, 증증 이 범위를 나눈 거는 예, 변동이 없는데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예, 그래서, 예, 또 내용이 또 바뀌었고요. 그게 가정환경 수정, 내건강 일기쓰기, 날짜 계산하기, 얼굴 삼행시, 손가락 낭독해. 예, 이렇게 프로그램 명을 좀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 명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 수정, 환경 수정, 환경 수정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좀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 빨간 글씨가 있어요. 자, 이전에 났던 시험 문제는 초창기는 다음 중 인지자극 훈련 중에서 경증 치매 대상자가 하는 프로그램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하고 보기 4개에다가 중증 4개의 경증 하나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증이 어떤 거고 경증이 어떤 건지 골라내는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5개, 8개 더 늘어났네. 13개. 이 13개의 제목들을 외우셔야 아닌 걸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만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문제도 출제되냐면 예를 들면 내건강 얘기쓰기를 막 설명해요. 이와 같은 것은 어떠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거냐? 그럼 진압력, 단어 기억, 진압력, 기억력 이게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지 프로그램이 어떠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냐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빨간 글씨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날짜 계산하기는 계산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구나. 얼굴 삼행시는 기억력, 창의력, 언어력, 집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구나.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네, 최신 문제에서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표는 빨간 글씨까지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지금 업로드를 좀 14강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나면 쇼츠를 좀 더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쇼츠에서 다시 업로드를 진행할 계획이니까 거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개념 정리는 다 했고요. 문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으로 가져간다. 2번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번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4번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5번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부작용 반드시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병원으로 가져가야 된다. 절대 한정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장의 증상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처방받은 대로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고, 예, 증상에 따라 약의 양 조절을 제공한다. 그건 의사에게 상의하셔야 돼요. 줄이고자 할 때도 기관장이 아니라 의사에게 상의하시는 거죠. 자, 다음 문제요. 자, 2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면에서 야단을 친다. 2번 치매가 있으면 모든 것을 못한다고 안내한다. 3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스스로 하게 한다. 4번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의 용량을 줄인다. 5번 치매 대상자 주변의 환경을 수시로 바꿔준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해줘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이죠. 네. 3번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번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예, 갈거나 으깨서 그쵸? 만들어 주셔야 되고 배회가 있다면 섭취량을 늘려주셔야 돼요.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특정 음식을 좋아하는데 계속 그걸 줄 수는 없죠. 호소할 때마다 음식 줄 수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게 아니라 크고 무거운 거,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이요. 4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2번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번 방 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5번 대상자 방은 1층보다 2층이 좋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위험한 걸 좀 확인할 수 있게 밝은색 야광 테이프. 큰 유리창에는 커튼, 블라인드, 예, 또 선텐, 유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잠금 장치, 예, 안 돼요. 밖에서 열 수 있는 걸로다가, 그죠? 그다음에 난로 위험하니까 안 되고, 모든 방은 1층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5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실제 상황들의 대화법으로도 많이 출제를 해요. 제가 치매 대상자가 옷장 안에 있는 옷을 모두 꺼내서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유황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번 이 옷이 제일 예쁘네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2번 어떤 옷을 찾으시는 거예요? 3번 옷을 꺼낸 김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리시죠? 4번 다 꺼내신 다음에는 장에 다시 넣어주세요. 5번 옷을 다 꺼내고 계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약간 헷갈리신다면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의사소통은. 네, 자꾸만 우리가 요양보호사 걸 찾으려니까 답이 안 보여요. 입장은 바꾸세요. 자, 내가 치매다. 말해봐라, 1번 요양보호사. 2번, 3번, 4번, 5번.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전 딱 봐도 그냥 1번이거든요. 이렇게 답 찾으시면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의사소통 거의 정답 다 나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 한 번만 바꾸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입장 바꿔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입장을 바꾸잖아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저는 의사소통 딱 이걸로 가르쳐요. 네. 제 모든 유튜브엔 다 그렇게 얘기할 거면 잘 헷갈리세요? 어려우세요? 입장 바꾸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반복 행동을 계속해요. 그러면 이 관심을 좀 다른 데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게 이거잖아요. 뭘 찾으시는 거예요? 뭐 화내요. 버리시지요. 네. 어르신 넣으세요. 다음에. 다 안 되잖아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나전달법에 가까운 대화법이지 여기에 맞는 대화법이 아닙니다. 자, 다음이요. 자, 6번.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법으로 죠 네, 옳은 것은 1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2번.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고 먹고 난 식기를 보여드리러 간다. 3번.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4번.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번. 방금 드셨다고 말해준다. 네, 정답 2번이죠. 네, 먹고 난 식기를 보여드린다든지 다르게 표시한 걸 같이 확인하신다든지. 네, 자, 다음이요.
7번 거실에서 배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2번 방을 바꾸어 준다. 3번 배가 고프거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지 살펴본다. 4번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린다. 5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신체적 욕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했죠. 그게 3번이죠. 배가 고픈지 또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인지 살펴주시는 거. 자, 다음 8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자, 이렇게 실제 예시를 또 내기도 합니다. 찜에 대해서 나 빼고 니들끼리 고기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번. 고기 안 먹었습니다. 2번. 어르신은 고기 드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3번. 고기 드시고 싶으신 거죠? 같이 사러 가요. 4번. 조금 전에 저랑 같이 드셨잖아요. 5번. 고기 냄새가 나요? 자, 어려우신가요? 입장은 바꿉시다. 네, 그래요. 입장 다 바꾸시면 3번이 제일 듣기 좋습니다. 니 먹었지? 안 먹었는데요? 너 왜 발뺌해? 화나잖아.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나도 알아. 고기 먹으면 건강이 안 좋은 거. 그래도 먹고 싶은데? 이렇게 돼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 언제? 나는 먹은 기억이 없는데. 고기 냄새가 나요? 난다니까. 예. 그래요? 어르신 고기 드시고 싶으신 거죠?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같이 사러 가요. 아, 그래, 좋네. 사러 가자니까. 간단히 해결되시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다음이요. 자, 9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요양보호사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을 제지한다. 2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3번 대상자의 몸을 억제시킨다.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며 진정시킨다. 5번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이해하시면서 이해한다며 진정시켜주고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1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아들이 집에 없다고 말한다. 2번 늦은 시간이니 내일 가자고 말한다. 3번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4번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5번 아들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네, 요거 석양증후군과 관련된 이야기죠. 네, 예, 마음을 안정할 수 있게. 그래서 좋아하는 소일거리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인형이나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를 듣게 하거나 또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거나 대상자 밖으로 데려가 산책하는 거. 이거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 제가 정답 문화만 다 골라온 겁니다. 책에서. 굳이 꼭 4번이 아니라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넣을 수도 있고 인형을 넣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문제는 몇십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1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보고 옷을 벗는 행동을 자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서비스를 중지한다. 2번.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4번. 옷을 벗으려고 할 때 못하게 제지한다. 5번.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어떤 이런 성적 관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원인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옷이 너무 끼어서 불편하거나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목욕탕 가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편한 옷을 일단 먼저 갈아입혀 보시는 거. 예, 괜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게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대처입니다. 12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대화를 한 경우는 1번 어르신 거기로 같이 가요. 2번 의자에 빨리 앉으세요. 3번 저는 땡땡땡입니다. 어르신 목욕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4번 어르신 오늘 날씨가 어땠어요? 즐거운 일도 있었나요? 5번 거실에 계시는 것은 되는데 작은 방에 있는 건 안 됩니다. 네. 자, 제가 앞에서 대화법으로 직접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3번 맞습니다. 이름 딱 소개했고 명확하게 뭘 하는지 알려드렸으니까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거기 대명사 어딘지 몰라요. 빨리 앉으세요. 이 명령어거든요. 안 돼요. 오늘 날씨가 어땠나요? 즐거운 일도 있었나요? 생각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즐거운 일도 있었나요? 아니라 요렇게 하는 거 어르신 참 즐거우셨죠? 즐거웠다 안 즐거웠다.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라 틀린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되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거실은 되는데 방은 안 돼요.
아니, 그냥 어르신 여기 교실에 계시는 건 됩니다. 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 안 되는 것까지 굳이 해서 화를 내게 만들 이유는 없기 때문인 거죠. 네. 자, 이제 많이 오셨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3번. 경증심의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들 말해보기. 그래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번 계산력, 2번 진압력, 3번 언어 유창성, 4번 수능력, 5번 통찰력. 네, 정답은 언어 유창성이죠. 생선 가게 가면 뭐 게도 있고, 그죠? 꽃게, 갈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이면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언어 유창성이잖아요. 네. 계산력 같은 경우에는 물건값 계산을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바뀌었으니까 물건값 계산력, 물건값 계산하는 내용에서 하나 수정됐죠? 예, 제가 구문제를 좀 가져오다 보니까 물건값 계산력보다는 우리 책에 이제 이게 없어요. 없어졌어요. 날짜 계산기. 예, 날짜 계산기. 이걸로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날짜 계산기. 예. 그다음에 진압력은 네, 내건과 일기쓰기. 그렇죠? 예, 이런 게 있죠. 진압력. 이건 아직 남아있죠. 내건과 일기쓰기. 그다음 지금 언어 유창성에는 이거 말고도 빈칸 채우기라든지 글씨처럼 가운데 가로치고 만들기 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치매 단원 좀 내용이 방대하고 많아요. 그래서 문제 문항수도 좀 많았고요. 1시간 가까이 같이 풀어오셨는데, 예,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도 여기까지 같이 공부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파트 준비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